자, 오늘 제가 이제 행정법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나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요. 이제 매년 한 2회 정도로 빨리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오늘 오후 저녁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특강도 있고 해가지고 시간이 겹쳐가지고 2주에 나눠서 이번 주를 다음 주를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또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그런 게 별 의미는 없게 됐어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제 빨리빨리 다 하고 조속히 빨리 올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또 다른 강의가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도 혹시 올리든지 일요일 날 올리든지 어쨌든 최대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강의는요. 금년도 이제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이제 선택형에서 그동안 안 나왔지만 새롭게 이제 나온 지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요. 사실 그동안 나왔던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긴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문은 좀 다소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 지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2번 나온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맨 뒤쪽에 이제 한 4페이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러고 뭐 금년도에 2번은 안 나왔지만 과거에 나왔었고 또 금년도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요거 지문 정리 다 한 다음에 이 쟁점과 암기를 빠른 속도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터치만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법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그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하고 할 거니까 그때 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신규 지문 1번 보세요. 거기 이제 1회 2회차 이거 써 있습니다. 자, 행정간수법 가운데 민중적 간수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매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관행어업권은 이제 관수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굴 채매어업은 해설의 마지막 줄 보시면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일정한 어업시설을 장기간 정치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례.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공기업 갑은 A 주식회사가 담합을 했다고 6개월 입찰 참가자에게 제한 처분을 합니다. 이게 1차 처분이고요. 근데 이제 1차 처분을 할 때는요. 약 한 99년 3월 달부터 2006년 10월까지 요 사이에 이제 A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담합을 했다고 해가지고 6개월 정지를 한 거예요. 그걸 뭐 2012년 2월부터 뭐 8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1차 처분 이전에 구매 행위. 요 1차 처분 이전에 구매 행위에서 담합을 했다 이러면서 요 이전에 위반 행위 했던 것부터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98년 8월 달부터 2008년 9월까지 요거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또 6개월 정지 처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6개월 정지 처분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6월까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사안이에요. 자, 옳은 것은 자, 법에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공기업하고 이제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에 적정한 이유를 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대요. 재량행위죠. 제재 처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주체는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만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이 법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런데 기타 공공기관은 입찰 참가자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공사라도 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죠. 근데 LH공사나 이런 데는요. 공기업으로 분류돼. 그래서 이제 입찰 참가자 제한 조치하면 처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사방에서는요. 1항과 2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 제한 기준은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불형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불형에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게 불령인데 여기서 1항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기간 그러니까 어떤 사유를 했을 때 6개월을 할 거냐 1개월을 할 거냐 이런 기간 또 제한기간의 가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6조에서 정하는 바에 한다. 그 시행규칙 또 그것도 불령이에요. 그것도 불령인데 그 불령 76조에서 이제 뭐라고 해놨냐? 다시 세부 기준은 이제 별표로 정한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3항에서 부정당 업자가 수개 위반 행위를 하여 별표의 각호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기억권 이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 계약 사무 규칙 또 법률 시행 규칙 이거 다 불령 형식인데 여기에 별표 등은 이게 뭐예요? 제재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비록 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대부의 재량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이게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판례는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불령은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사례에서도 여러분은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제재 처분이 재량행인데 이 사안이 그렇죠? 입찰청의 재량 같은 거 제재 처분이죠. 그런데 그 제재의 수위 어떨 때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 불령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면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접근하라 그랬어요. 자, 니은 재량준칙이 자 이건 이제 행정규칙인데 결국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니까 재량준칙의 성격을 가지는 거잖아요.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원칙, 신뢰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원칙, 신뢰의 원칙에 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우리 판례학원제는 이와 같이 자기 구속의 법률을 인정합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평등원칙, 신뢰의 원칙에서 찾고 있어요. 결국 기존의 관행이 쭉 있어서 자기 구속의 법리가 인정되면 그걸 따르지 않는 처분을 했을 때 따르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따라도 돼요. 근데 그런 사정이 없는데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한 처분이 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이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제한 기준에 의하여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실제로 법률 시행규칙에서 3항에서 76조 3항이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별표 2 각호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 그중 무거운 제한 기준에 의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2페이지에 이렇더라도 행정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에 위반 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여기서 6개월 이런 제재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이걸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뭔가 좀 불합리하잖아. 얘가 만약에 2012년 10월쯤에 여태까지 제재 안 하다가 그때까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제재 사유들을 다 알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재할 때 법에서는 이제 6개월이 그 시행규칙에서는 6개월을 한도로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을 할 것인데 요거 가지고 6개월 이미 하고 그 이후에 옛날 거 발견했다고 또 6개월 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이 규정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설은 이제 판시상 2번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판시상 2번 부분 5째 줄 끝에 이러한 기준은 입찰 참가자의 제한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전의 위반 행위를 알게 되어 다시 입찰 참가자의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리1번 보시면은 1차 처분의 사유인 1차 위반 행위야. 2차 위반 행위의 입찰 참가자의 제한 기준이 동일하며 이 별표 기준에서는 이런 경우도 6개월, 이 경우도 6개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은 1차 처분에서 제한기준상 제재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하여 추가로 제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 경우도 6개월이고요. 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감경하지 않고 6개월을 최고한도로 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사무처리기준상 1차 전의 위반행위인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2차 위반행위, 요걸 2차 위반행위라고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새로 또 6개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걸 했다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지문은 맞는 거예요. 디귿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이게 요청 조달 계약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간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요. 원래 조달청장이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입찰 계약이라고 하고요. 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계약은 국가를 위한 계약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사나 같은 공기업이 조달청장한테 우리가 필요한 거 좀 사주세요 해가지고 조달청장이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요청 조달 계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의 실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설의 첫 번째 문단이 그렇고요. 해설 두 번째 문단 줄근데 보면 이때 이제 요청 조달 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적용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해놓고 위 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원래 조달청장이 입찰을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 사법상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이 요청해서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적용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 좀 전에 봤던 사례처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같은 걸 하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조달청장이 한 거는 당연히 처분이에요. 공사가 한 것도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한 건 처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타 공공기관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이제 처분인데 이거에 관한 법리도 요청 조달 계약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례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따라서 이제 둘째 줄에 조달청장이 소요기간을 대신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공기업이 스스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아까 법에 근거 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조달청장이 공기업을 위해서 입찰 계약을 할 때 이 과정에서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음 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조달청장에게 이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요. 그러면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을 위탁할 수 있대요.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가운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그 다음 줄 조달청장에게 이제 위탁할 수 있는데 따라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요거 위탁할 수 있는 근거에는 이것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역시 위탁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는 있다는 거야.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없다는 거야. 왜? 여기서 요청 조달 계약도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얘네만 가능한 것이지 기타 공공기관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역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보면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이야. 그래서 요청 조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요것과 관련한 지문이 4, 5, 6번입니다. 4, 5, 6번은 거기 셋째 줄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죠. 그 다음 5번은 국가계약법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게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그렇죠? 국민에게 침입적 효과를 발생하는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맞죠? 그 다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타 공공기관은 조달청장의 경우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가 없으니까 맞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게 좀 어렵습니다. 결국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가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